안녕하세요. 방과후 돌봄교실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최유미입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지도사란 초등학교 내에 아이들이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이후에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돌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규 교과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진로와 관련된 혹은 그 외에 아이들이 함께 해보고 싶어하는 많은 활동들을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교실 안에서의 활동을 함께 해주는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돌봄교실 지도사,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우리 20강 동안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은 방과후 돌봄교실의 이해입니다. 방과후 돌봄교실이란 학습 및 학습 보조 시설에서 제공되는 학업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육시설과 유사하지만 초중고 교육 과정에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운영 형태나 운영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며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외에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 활동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과후 돌봄교실과 비슷한 유형인 돌봄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돌봄 서비스들을 부처별로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강의 안에서 살펴볼 돌봄교실은 대체적으로 이 교육부 안에 속해 있는 돌봄교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교실들은 큰 사업명은 초등돌봄교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늘봄교실이나 몇몇 특징이 있는 교실들은 저학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지원 기준은 맞벌이 하고 있는 가정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이유는 학생들이 정규 교과 과정 이후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주 양육자나 보호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되기 전에 그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시간을 학교 안에서 그 보충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는 학교 돌봄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내에서 이 세 가지 이름의 센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학교 돌봄터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건물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거나 혹은 관공서 내에서 유휴 공간에 운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각각은 다 연령대로 보시면 학교 돌봄터랑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 연령들의 대상이고요. 지역 아동센터는 만 18세까지 이어서 이제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 살펴보자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다니지 않더라도 중학교 때부터 이용했으면 계속적으로 지역 아동센터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지원 기준은 기본이 맞벌이 중심인 것이 특징이고요.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우선 돌봄 아동이 입소를 먼저 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이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장애 아동,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조손 가정 아동 등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아동이 먼저 입소를 하고 그리고 자리가 더 있는 경우에, 정원 내에 자리가 있는 경우에 이 외에 아동들이 입소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이제 돌봄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속적으로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제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 돌봄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리고 급간식 지원을 하는 등의 특징이 있고요. 학교 돌봄터는 역시나 똑같이 돌봄교실하고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돌봄을 하고 있고, 돌봄과 보호를 하고 있고, 교육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유사하고요. 급간식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유사하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연령이 더 폭이 넓기 때문에 문화와 정서적 지원을 함께 이루어주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운영을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좀 더 강조해서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시나 급간식 지원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모든 돌봄 서비스들이 아무래도 정규 교과 시간 이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식사를 해야 되고 간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에도 그 안에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하니까 그 시간에 간식과 석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이나 보충학습 지원, 상담, 급간식 지원 등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보여지는 방과 후 교실하고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원 형태는 이제 초등돌봄교실은 기본적으로 무상 지원이 특징이고요. 학교 돌봄센터도 무상 지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료가 저렴해요. 월 10만 원 이내로 월 10만 원 이내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간식비도 실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득별로 이제 우선순위 입소할 수 있는 아동들을 제외하고 그 외에 아동들이 입소할 때 소득별로 이제 자부담 이용료가 약간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10만 원 이내로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이제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각 부처별로 돌봄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방과 후 돌봄교실 지도사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과 이 학교 다함께 돌봄센터까지 정도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안에 초등학생들까지만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들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기준으로 저희는 이 돌봄교실 지도사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근거법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교육부기 때문에요. 얘네는 근거법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교육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근거법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는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을 기준으로 이 각각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과 후 돌봄교실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교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실 수 있는데요.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그리고 늘봄학교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이후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신의 진로에 관련되거나 혹은 흥미 위주의 더 많은 교과외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싶을 때 신청해서 듣는 수업들을 말합니다. 초등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에 머무르면서 보호자가 일하거나 바쁜 경우 그 돌봄의 공백을 학교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개념을 말합니다.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교실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조금 더 폭넓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정규 수업 전과 후로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만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기존에. 근데 늘봄 교실 같은 경우는 정규 시간 이전과 그리고 정규 교과 후에 양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과 후 돌봄 교실의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과 후 학교는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정규 수업 외에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고려해서 수익적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규 학기 중에, 그러니까 학기 중 플러스 방학 중 두 개 다 개설 운영이 가능하고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가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개설하시고 참여해라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인 거죠. 초등 돌봄 교실은요. 초등 돌봄 교실은 별도의 시설을 같이 또 운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정규 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을 말합니다.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이런 학생들 중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앞에 보였던 그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런 오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 활동을 참여했지만 돌봄 교실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돌봄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친구들이 활동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했지만 돌봄 교실에 참여는 할 수 없는 경우들, 이제 대상자 선정이 안 됐거나 시간적으로 약간 공백이 이쪽 교실 온전히 참여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때, 그럴 때 이용하는 곳들을 말합니다. 자, 대상자 살펴볼게요. 오후 돌봄, 온전한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친구들은요, 1, 2학년에서 점차적으로 전학년으로 확대되어 있고요. 학교별로 보통 이제 운영한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운영한 형태는 조금씩 다른데요. 저학년만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전학년으로 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교실에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 운영된 형태는 다르고 담임 추천이 있는 학생 또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가정 여건이 이런 데 해당되지 않아도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돌봄이 학교에서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추천이 있을 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고요. 자, 이런 예도 있다라는 거. 네. 자, 기본 기준은 이러하지만 각 학교별로, 시도별로 다 이제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돌봄 교실은. 그래서 학년에 대한 것도 그리고 입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것도 좀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만약에 2018년도에 오후 돌봄 참여한 학생 우선순위, 저학년 우선, 저녁 돌봄을 참여 여부에 따라서 방과 후 학교에 참여 여부에 따라서 등 이렇게 좀 순서를 다르게 해서 입소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마다 연간 계획을 세우실 때마다 좀 변화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 해에 이 돌봄 교실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입급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되실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연계형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공간에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 중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게 특징이겠죠? 연계형이니까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저녁 돌봄이 있어요. 오후 교실에 또 참여를 했는데 또 추가가 필요한 경우예요. 이제 오후 돌봄 교실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지 못하는 경우에 그 아이들을 그냥 하원을 시키실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어머님 아버님 무조건 데려가세요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여유가 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교사를 더 추가로 두고요. 교사를 추가로 더 두고 저녁 돌봄을 교실을 열게 되십니다. 이거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학교마다 운영을 하는 여부는 좀 달라지실 수가 있고요. 늘봄교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더 연장되기도 하고요. 각 지역마다는 이 저녁 돌봄교실을 아까 앞서 보였던 부처별 그 돌봄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확장 늦게까지 운영하시는 센터에다가 연계해서 그쪽으로 아이들을 위임해서 거기서 하원하실 수 있게 지도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자, 다음 늘봄교실을 살펴볼게요. 늘봄교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늘봄교실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초등 돌봄 같은 경우는 돌봄에 중점을 뒀다면 이 늘봄교실은 오전과 정규 시간 이전과 이후를 모두 돌봄을 하는데 돌봄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교육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나 특기 적성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돌봄도 같이 통합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늘봄교실의 운영 시간 형태를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교과가 보통 이제 9시 전후로 시작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봄교실이 오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돌봄, 보시면 저학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구분지어져 있는데요. 학년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규 교과가 운영되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 돌봄 시간은 다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요. 정규 교과가 1, 2학년은 이 정도. 보통 1시 전후로 끝나지요. 이제 학기에 따라 좀씩 달라지는데요. 이 이후에는 돌봄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그리고 3, 4학년 친구들은 이제 정규 교과가 끝나고 나면 방과후 하나를 하고 틈새 돌봄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방과후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 돌봄을 들어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게 되고요. 5, 6학년 친구들은 더 수업을 많이 하게 되죠. 더 늦은 시간까지 정규 교과 운영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방과후랑 틈새 돌봄 그리고 방과후 활동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저녁 돌봄 시간에 석간식을 제공하고 이 시간에 돌봄을 운영되면서 요때 이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각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정규 교과의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을 한다거나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돌봄 교실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경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초등 돌봄 교실의 목적은 보호자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시고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바쁜 경우 이제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보호자가 이제 이런 아이한테 양육의 공백을 주는 것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보다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늘봄교실은요, 이 돌봄교실에서 좀 더 확장해서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돌봄 유형을 좀 다양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방과 학교들을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각 학교별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들에 더 나은 방향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보호자나 아이들이 더 어떤 것들을 더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확장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게 된 그러한 교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과학교는 이제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방과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돌봄 교실도 그렇고 돌봄 학교도 그렇고 이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학교별로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있고 다양한 각 지역별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 환경들이 접목돼서 매 해마다 그리고 그 해가 마무리되면 이거에 대한 또 평가를 다시 하셔서 또 그 다음 해에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돌봄 교실의 형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교실의 추진 방향은요, 다양한 과목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다가 방과학교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정규 교과만으로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나 특기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다양한 과목을 배워보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사교육까지 나가지 않고 공교육 내에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초등돌봄교실은 이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가정에 돌아가서 이것들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학교 안에서 좀 해보자 해서 학교 안에서 숙제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리고 좀 정규 교과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도 해주고 하는 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이런 방과후와 돌봄의 다양화로 선택권을 좀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소하기 전에 학부모와 교사의 수요를 조사하고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또 다 조사를 한 이후에 그에 맞춰서 운영 방향을 조금씩 더 조율을 해가면서 운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늘봄학교에 대해서 전담 운영 체계를 구축을 해서 기존에는 학교 내에 있는 교사들이 이런 업무를 분담을 했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이 되게 높았는데 이 늘봄학교만 전담으로 하는 전담 돌봄사를 둠으로 인해서 업무를 좀 줄여주시고 이거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더 성공 모델을 개발하고 이 성공 모델을 따라서 그 모델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걸로 인해서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이 모델을 따라가는 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맞춰서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 이걸 추진 방향으로 잡고 계십니다. 돌봄교실이 수행하는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은 먼저 학습 지도 및 심리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돌봄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돌봄의 공백을 채워주는 그 보호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외에도 그 안에서 아이들은 정규 교과에 대한 보충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 지도와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보내는 지도사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심리적 지원도 받게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요. 학업 성취를 돕는 학습 지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담과 그리고 심리적 지원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 건강도 함께 챙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지도 및 문제 해결을 함께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규 교과 시간 이후에 보내는 시간이 짧다면 굉장히 짧을 수 있지만 이 시간 안에서 아이들에게 함께 지내면서 지켜나가야 될 규칙도 그리고 생활 습관도 계속 1년 동안 연간 운영을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안에서 지도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학년부터 고학년 될 때까지 건강한 생활 습관도 잡아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그때그때 피드백 주시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다양하게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나가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그 역할을 해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시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제공하시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뒤에 계속 수업을 듣게 되시다 보면 연간 운영 계획을 함께 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시게 될 텐데, 그 안에 생활 지도나 안전 관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뭐 안전 관리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의무 교육들을 시키는 것들이 나오실 텐데,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체력 단련 및 건강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돌봄교실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학습 활동만 하고 뭐 상담만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역할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돌봄교실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키워드로 나오긴 했는데 한번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은요, 학생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돌봄교실이 아이들을 단순히 돌보기만 하고 케어만 하는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돌봄교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봄교실 안에서는 이제 단체로 같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활동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들도 계획해서 실행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가시적으로 잘 보이는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교육 시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는 경우나 특히나 이제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사교육 시장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다 포용을 하고 비용적인 부담도 줄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의 부담은 경감되고,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게 되고요. 사교육비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역사회 건강화를 위해서 이 돌봄교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봄교실은요,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존과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이 이런 지역사회 건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봄교실이 보통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그 돌봄교실 지도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식단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관련된 많은 업체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많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업체들이, 그리고 단체들이 함께 그 돌봄교실을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과 협력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곳이라서 결국에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과 후 돌봄교실의 운영 근거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중요하죠. 그리고 방학 중 프로그램,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둘 다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방과 후 돌봄교실의 편성 및 운영 원칙은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 학부모 요구를 고려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게 됩니다.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요구가 없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모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반복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운영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우리는 문 닫습니다 하고 운영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도 대책을 세워놓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같이 수립하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아이들이 이러한 재난 상황에도 오히려 보호가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방과 후 돌봄교실은 돌봄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을 최대한 점검을 해서 이럴 때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 하는 상황들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놓은 다음에 발생 시에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단위 학교는 방과 후 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 계획에 반영하셔야 되고요. 학년 초 정규 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이제 연초에 딱 1학기 시작할 때 함께 운영이 시작돼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사로서 활동하시게 되면은 1, 2월 달 이제 모집 한참하실 때 그때 지원하셔서 3월에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게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학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교과를 보충하는 내용을 다룰 수는 있지만 선행해서는 안 되고요. 선행이 되는 얘기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선행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편성된 학교 교육 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대요. 어떤 경우인지만 살펴볼게요. 전체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또는 휴업일에 편성 운영되는 경우. 방학 중 같은 때는 가능하대요. 어느 학교만? 고등학교만요. 예, 이거는 이제 초등 돌봄교실은 해당이 안 되겠죠. 방학 중 운영하고 고등학교인 경우, 그러니까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 방과 후 학교가 해당되는 겁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어촌 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서는 학기 중 또는 휴업 일에 편성 운영하는 경우. 이제 여기도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방과 후 학교 내에서 이제 사교육을 혜택을 받기 많이 쉽지 않은 지역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이 많은 지역들,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는 지역들에 한해서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나왔어요. 돌봄교실에 해당하는 내용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방과 후 과정만 선행학습을 허용한다.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만.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방과 후 돌봄교실은 정보를 꼭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 공개는요,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는 이런 운영에 관해서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 운영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해에 운영했던 과정에 대해서 투명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시 지침에 따라서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원 현황을 연 1회에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방과 후 돌봄교실은 저렇게 정보 공개 외에도 지도 점검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방과 후 돌봄교실, 초등 돌봄교실, 늘봄학교는 교육청의 지도 및 컨설팅을 연 1회 이상 받는다라는 것. 지도 점검을 받아서 관리에 들어간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방과후 돌봄교실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운영 근거 및 원칙, 방과후 돌봄교실의 정보 공개 및 지도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